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아닙니다. 이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명의를 뭐 대출해서 명의 빌려준다 이러면 그냥 다 이건 진이죠, 진이. 아유 나 이거 뭐 이거 나 내가 돈 갚아야 될지 몰랐어요.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명의를 빌려준 자는 그냥 내가 이거를 명의를 빌려준다, 주겠다 생각하고 한 겁니다. 이건 비진이 적용이 안 돼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당연하죠.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게 진이냐 비진이냐 뭐 하면은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있는.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네,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 유효한 겁니다. 상대방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이거죠. 상대방이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돼버린 거죠.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무효로 할 수가 있죠. 무효로 할 수 있다. 악이고 아마 알 수 있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알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때는 무효가 된다. 사직서 없는 사기업에 사직 의사가 없어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네, 이런 경우가 비진이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피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거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 얘기는 이 피의자가 진의로 한 의사표시 이건 당연히 유효죠. 근데 비진이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비진이 이것도 유효. 그러니까 피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가 진이든 진이 아니든 뭐 진이라는 걸 알고 했든 이건 다 유효 원칙. 그러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걸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 무효가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피의자가 의사표시한 거는 원칙적으로 다 유효해요. 의사표시한 거는 무조건 다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를 할 수 있다. 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피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판례에 나왔던 뭐 이런 내용이고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아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하였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네. 자, 여기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바로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법 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07조 의사표시를 하고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피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렇죠.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 자를 위하여 대출권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 표시를 비진이 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자, 비진이 표시의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원칙이 유효. 비진이 표시는 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진위 표시든 뭐 비진위 표시든 무조건 의사표시를 한 거는 다 유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효.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 생각이죠. 사태 수습을 위해 형식상 사직서 제출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직 이렇게 되겠죠. 무효인 경우가, 자,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의 또는 과실 둘 중 하나죠. 알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이거를 주장하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겠죠. 피의자가 주장해야죠. 입증 책임이 피의자께 있죠. 그래야지 무효가 되는 거니까.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과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알 수 있었을걸, 뭐 있었을 거야, 알 수 있을 수 있던데,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알고 있어야지 악의가 되는 거고요. 몰랐다? 그러면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하여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107조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된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행위에서는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 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가 진위냐 비진위냐 이거 따지는 거는 당연히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야겠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 내용은 뒤에서 해놨으니까요. 뒤에 걸 바로 볼게요. 자, 정답은 2번.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 피의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가 취소가 아니고 무효로 할 수 있다. 입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럼 이건 진위다는 얘기인가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분된다. 이거 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은 2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얼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습니다. 여기 통정을 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해줬네요.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이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했네요. 틀린 것은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통정은 채무 이행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무효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합니다. 갑은 병과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당연하죠. 이 사정을 몰랐대잖아. 이러한 사정을 몰랐대. 선의의 제3자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병이 이걸 선이 몰라, 이런 사정을 몰랐어. 아니, 이걸 알고 지금 악용한 거야. 이걸 증명해야 되죠.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바로 무효로 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이렇게 짜고 했으면 무효로 한다. 선의의 제3자일 땐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과 통정할 것.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 동기는 불문.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도 필요 없고, 왜 너 이렇게 통정을 했어?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통정을 했어? 그래, 이거 무효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사자 사이의 효력은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도 없고요.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 원인 거부는 아니고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과실은 상관없습니다. 제3자 선의의 입증 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악의를 입증한 이 제3자한테 네가 선이야 악이야, 그럼 악의를 주장하는 사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악의를 주장하는 자 입증해야 되죠.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도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아니야 이렇게. 갑 통정한 허위 매매 계약, 을 병은 선이고요. 넌 몰랐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못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한 후에도, 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를 했대요. 네, 적법하게 해지를 했다.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네요.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를 했어도, 매수인이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어쩌든지, 하여튼 중요한 단어는 얘죠.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무슨 손해배상을 합니까? 정상적으로 착오해 가지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다 됐는데, 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피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로 피의자가 경제적 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중대한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나 이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피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아주 중요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취소가 되지. 안 그러면
되죠. 막 취소하죠. 그러면 나 이거 잘못했어. 취소. 이거 아닙니다.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피의자는 그 의사표를 취소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에서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잖아요. 알고 이용. 이걸 왜 이렇게 해? 알고 이용했대.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무효 주장이나 착오 악의를 증명하는 사람 거기서 해야 되죠. 아까 했죠. 하면은 그 부분. 네, 적부박 해제한 후도 계약이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것도 판례 내용이고요. 그래서 레알 증거수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그냥 착오에서 의사표시에 피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아니고요. 이것도 착오를 알고 이용. 이거 알고 이용.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알고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 네. 여기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의 입증.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유무는 착오에 의해서 지금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의 입증.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이 착오에 대해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 여기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 여기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판례들 많이 있어요. 착오로 인한 취소는 피의자의 의사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저 중요 부분의 착오, 여기 법조문에도 나와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놨어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상대자가 착오를 있는 것이고, 상대자가 착오를 알았는가 알지 못했는가는 묻지 않는다.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하여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착오에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로 취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취소.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약정이 우선합니다. 서로 이거 착오 있어도 야 이거 못 물려? 이러면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가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뭐 판례 내용이니까 보시고 표시의 착오, 뭐 내용의 착오, 뭐 표시 기간의 착오, 뭐 관공서나 법률의 착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불가. 동기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 불이익은 피의자가 감수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단 그 동기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자, 여기에 설명 판례를 보시는 게 낫죠. 공무원의 말을 듣고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정여한 경우, 이런 거 동기의 착오가 됩니다. 동기의 착오. 공무원의 법령 오해로 휴게소 부지로 정여하여야 할 토지의 16배를 정여한 경우, 채무자가 과거 연체가 없다는 채권자의 말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쓴 경우, 자, 요 판례들 다 중요 부분 착오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취소 요건은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 왜냐하면 이 중대한 과실은 이제 취소를 하려는 자가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니까, 그 반대편인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해야죠. 상대방이 피해자의 중과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중과실 있는데, 상대방은 피해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 알고 한 경우, 그걸 이용했잖아요. 알고 이용. 이 경우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취소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뭐 악의적으로 알고 이용했다 그러면, 이걸 중과실이 있는데 라는 걸 먼저 알고 있었다 이러면은,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설립 목적으로 토지 매수함에 있어 공장 건축 가능 여부를 관청이 알아보지 않은 과실은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예,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금융기관이 대출 자금을 모두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의 담보 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 네. 중개사 아닌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목적물의 객관적 자료를 원하는 토지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여 최소한 주의 의무 결렬, 중대한 과실이 있다. 네, 이런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죠. 없어야지 되는데. 효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이행 전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이행한 거는 부당 이등 관계가 됩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 행위 책임,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 이거 착오 때문에 의사표시가 취소를 하면은 당연히 이거 정상적으로 취소가 됐으니까 이걸 손해배상을 지면 안 되겠죠. 선의의 제3자께는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이것도 뭐 앞에 문제에서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이죠. 이것도 똑같은 판례들 쭉쭉쭉쭉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지문에 뭐 나오는 경우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판례들, 요거는 이제 없는 판례들. 자, 요거는 정지해 놓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판례들은 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 옳은 것은 뭐냐? 착오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은 뭐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네, 옳은 거죠. 여기 앞에 나왔던 그 내용 이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다 이제 경과실로 인한 착오에 빠진 피의자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을 잘해줍니다. 이거 정확하게 뭐 법대로 취소를 했는데 이걸 뭘 또 손해배상을 하래요. 이건 아니죠. 옳은 게 아니죠. 그러면 니은은 다 없어지고 니은 없어지고 니은 아니면 니은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피의자를 착오를 알고 이용했대요. 알고 이용하고 피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상대방이 이거 앞에 나왔던 거 똑같은 거죠. 자, 이거 판례들 내용들 알고 있는 상대방이 알고 이제 이용했어요. 알고 이용했어. 그러면 피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는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앞에 뭐 문제로도 나오고 진문으로도 나오고 자 있었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중대한 착오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네, 제가 설명한 내용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판례 내용이죠. 이것도 다 판례 내용입니다. 자, 경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네, 아직 뭐 이제 경과실, 중과실은 아니고 경과실이 있대. 경과실 조금 과실이 있어요. 조금 과실이 있어서 그래도 취소가 됐어. 중요 부분 착오라서. 네. 여기 뭐 중요 부분은 안 나지 하여튼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진 피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자,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네. 경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은 안 집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